여러분, 혹시 살면서 아무 이유 없이 특정한 장소로 발걸음이 이끌려 본 적 있으신가요? 마치 누군가 부르는 것처럼 말이죠. 오늘 이야기는 유난히 무더웠던 어느 해 여름, 경남 낙동강변에서 한 청년이 겪었던 기이한 체험담입니다. 물가가 유난히 서늘하게 느껴지는 분이라면 오늘 밤은 이불을 좀 더 꼭 덮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의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18살이던 그해 여름, 저는 방학을 맞아 할아버지가 계신 경남 시골집으로 내려갔습니다. 시골 생활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며칠 지나니 정말 할 게 없더라고요. 결국 심심함을 못 이긴 저는 낚싯대 하나를 둘러매고 무작정 낙동강으로 나갔습니다. 햇볕은 따갑게 내리꽂고 강물은 고요했죠. 그런데 그날따라 이상하게 입질이 전혀 없었어요. 지루해진 저는 낚싯대를 내려놓고 주변을 어슬렁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강가 숲풀 사이에서 이상한 무더기를 발견했습니다. 어른 주먹만 한 큼직한 돌들이 한 곳에 잔뜩 쌓여 있었는데 특이하게도 돌마다 낡고 삭은 밧줄이 꽁꽁 묶여 있더군요. 얼마나 오래됐는지 만지면 부서질 것 같은 밧줄들. 이게 뭐지? 누군가 다치로 썼나? 호기심도 잠시, 저는 그냥 심심풀이나 하자는 생각에 그 돌 하나를 집어들었습니다. 아빠랑 낚시할 때 보면 돌을 던져서 물고기를 몰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 밧줄 묶인 돌들을 하나씩 집어 강 한복판을 향해 힘껏 던지기 시작했습니다. 물보라가 이는 게 재밌어서 계속 던졌습니다. 그런데요, 돌이 물에 잠길 때마다 주변 공기가 묘하게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쨍하던 햇빛이 순식간에 식어버린 느낌이랄까요? 어느 순간 고개를 들어 강 건너편 다리를 봤는데 심장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다리 난간 위에 사람들이 서 있었습니다. 한두 명이 아니라 수십 명이요. 다들 아주 오래된 낡은 군복 같은 걸 입고 있었는데 그 수많은 사람이 고개만 기괴하게 돌린 채 저를 뚫어져라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미동도 없이 눈도 깜빡이지 않고 온몸에 소름이 쫙 돋아 짐을 챙겨 도망치려던 그 순간이었습니다. 다리 위에서 그 사람들이 마치 약속이라도 한 듯 하나둘씩 강물로 뛰어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비명도 없이 오직 물소리만 내면서요. 저는 너무 놀라 발이 바닥에 붙어버렸는데 그때 누군가 제 어깨를 거칠게 잡아챘습니다. 야, 준범아, 니 여기서 뭐하노? 정신 안 차리나? 삼촌이었습니다. 소스라치게 놀라 정신을 차려보니 해는 이미 뉘엿뉘엿 지고 있었고 낚시하러 나온 지 벌써 3시간이 지나 있더라고요. 저는 돌을 던지기 시작한 이후에 기억이 통째로 날아가 버린 상태였습니다. 문제는 그날 밤부터였습니다. 집에 돌아와 이불을 덮고 누웠는데 귓가에서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낮에 강가에서 들었던 그 물소리. 처음엔 멀리서 들리더니 점점 가까워져서 나중엔 제 귀 바로 옆에서 물방울이 튀는 듯한 생생한 소리로 변했습니다. 그리고 새벽이 되자 축축하고 쉰 목소리가 귓속을 파고들었습니다. 가야 돼. 그 강으로 우리랑 같이 가야 한다. 그 소리에 홀린 듯 저도 모르게 방문을 열고 나가려 했습니다. 그때 방문이 벌컥 열리더니 할아버지가 뛰어들어와 저를 으스러져라 껴안으셨습니다. 안 된다. 준범아, 나가면 안 된다. 절대 안 된다. 할아버지의 몸은 시시각각 떨리고 있었고 목소리는 울음이 섞여 있었습니다. 마치 올 것이 왔다는 걸 아시는 분처럼요. 방학이 끝나고 서울로 올라온 뒤에도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잠만 들면 검은 형체들이 때로 몰려와 제 몸 위에 올라탔고 침대 아래에서 차가운 강물이 차오르며 수십 개의 창백한 손이 제 발목을 잡아 끌었습니다. 저는 점점 말라갔고 피폐해져만 갔죠.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그날따라 이상하게 악몽도 꾸지 않고 아주 깊고 편안하게 잠을 잤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니 엄마가 묘한 표정으로 말씀하시더군요. 준범아, 새벽에 할아버지가 다녀가셨어. 할아버지가? 서울에요? 아니, 꿈에. 한복을 곱게 차려입으시고 자고 있는 네 머리를 한참 쓰다듬다가 이제 됐다, 이제 다 됐다 하시면서 웃으며 나가셨어. 그 말을 듣는데 가슴 한 구석이 쿵 내려앉으며 이상하게 이제 끝났구나라는 안도감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며칠 뒤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할아버지가 갑자기 돌아가셨다는 겁니다. 지병도 없으셨는데 주무시듯 아주 편안하게 세상을 떠나셨다고요. 장례를 치르는 내내 저는 멍했습니다. 신기하게도 할아버지가 돌아가신 그날 이후 매일 밤 저를 괴롭히던 물소리도 검은 형체들도 씻은 듯이 사라졌으니까요. 그리고 세월이 흘러 9년 뒤 선산 개발 문제로 할아버지 묘를 이장하게 되었습니다.
화창한 봄날 인부들이 땅을 파고 할아버지의 관을 들어 올리던 순간이었습니다. 뭐야 이거? 관 틈 사이로 시커먼 물이 칼칼 쏟아져 나왔습니다. 분명 마른 땅이었고 피도 오지 않았는데 관 속은 마치 강물에 잠겨 있었던 것처럼 물이 가득 차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더 충격적인 건 관을 드러낸 그 자리. 관 바로 밑바닥에서 발견된 것들이었습니다. 낡고 삭은 밧줄이 묶인 돌덩어리들. 18살 그의 여름 제가 낙동강에 던졌던 바로 그 돌들이 할아버지 관 밑에 빽빽하게 깔려 있었습니다. 그제야 삼촌이 묻어뒀던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할아버지는 젊은 시절 한국 전쟁 때 그 강가에서 수많은 사람이 밧줄에 묶인 채 수장당하는 걸 목격하셨다고 합니다. 그 끔찍한 기억과 죄책감 때문에 평생을 괴로워하시며 강가에서 그 원한 서린 돌들을 하나하나 건져내어 몰래 탑을 쌓고 위로해 오셨던 겁니다. 그런데 철없던 손자가 그 봉인을 풀고 돌을 다시 강으로 던져버린 거죠. 제가 시름시름 앓던 그때 할아버지는 무당을 찾아가 매달리셨답니다. 하지만 무당은 고개를 저으며 말했대요. 수십 명의 원혼이 손자 발목을 잡고 끌어당기는데 산 사람 힘으론 못 막아. 데려가야 끝나. 그래서 할아버지는 돌아가시기 전 가족들에게 유언처럼 딱 하나를 부탁하셨다고 합니다. 내가 죽거든 내 방 구석에 있는 저 돌들을 내 관 밑에 꼭 같이 묻어다오. 그 돌들은 제가 던졌던 다시 건져온 돌들이었겠죠. 할아버지는 당신의 목숨과 죽어서 누울 그 좁은 관 속 자리까지 내어주시며 손자에게 붙은 그 지독한 원한들을 전부 안고 가신 겁니다. 그 이후로 준범 씨가 물소리를 듣거나 가위에 눌린 적은 단 한 번도 없다고 합니다. 하지만 가끔 비가 오는 날이면 그런 생각이 든다고 해요. 차가운 땅속 할아버지의 관 밑에 깔린 그 돌들이 지금도 조용히 물속을 향해 울고 있는 건 아닐까? 누군가의 희생으로 얻은 평온한 오늘. 어쩌면 준범 씨를 살린 건 할아버지의 사랑이었지만 그 사랑조차 그 모진 원한들을 달래기엔 너무나 무거운 짐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오늘 밤은 물가 근처는 피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거기서 들려오는 풍덩 소리가 물고기 소리가 아닐 수도 있으니까요. 저는 다음 이야기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